오늘은 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이죠. 이 감가상각은 세법에서 감가상각비는 임의상각제도입니다. 그리고 결산조정사항이다. 회사가 임의로 그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고, 또 결산조정사항, 그러니까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만 세법상 한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 세법상 상각 범위가의 차액에 대해서 한다는 거죠. 한도 초과액 나오면 송금 불산입, 유보, 감가상각 부인액, 이런 식으로 세무 조정한다 라는 겁니다. 감가상각비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회사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매년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가상각 관련 세무 조정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험에도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고정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이죠. 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법인이 임의로 계산한 경우 세법상 상각 범위 안에서 해당 당해담론도 송금을 인정한다. 세법상 한도액 내에서만 송금으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2번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서 제한한다. 토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토지는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가치가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에. 3번 장기 연불 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자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시점부터 매입자의 감가상각 자산을 본다. 맞는 지문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시점부터, 이때부터라는 겁니다. 4번 법인이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자산을 모아 감가상각한다 라고 써져 있죠. 이 개발비 아시죠? 이 회사가 연구비로 처리한 경우는 비용, 개발비로 처리한 경우는 자산. 개발비 상각 시점은 언제죠? 상각 시점. 이 제품의 판매 또는 이 사용 가능 시점. 이때부터 개발비에 대해서 감가상각한다는 겁니다. 감가상각한다. 그럼 이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자산으로 모아 감가상각한다.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5번 리스 회사가 대여하는 리스 자산 중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금융 리스 자산은 리스 회사의 감가상각 자산을 한다. 이 리스 회사, 이게 틀린 거죠. 리스 이용자입니다. 리스 이용, 금융 리스는 어차피 중급 회계에 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 운영 리스, 금융 리스 해가지고 금융 리스 같은 경우는 리스 이용자의 감가상각 자산을 한다. 이거 당연한 질문이에요. 2번 보시면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1번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겠죠. 감가상각 자산은 사업에 사용해가지고 경제학적으로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가치 감소분이죠. 가치 감소분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가치 감소가 없겠죠. 그러므로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유효설비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으로 유휴 설비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것을 과세관청에서 일일이 알 수가 없겠죠. 만약 이거를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다,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거 과세관청이 이거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다,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뭐 생산, 그러니까 주문이 안 들어와가지고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도 감가상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예요. 이거 일시적인 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 이걸 유휴설비라는 거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그냥 무조건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2번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당연한 거죠. 건설 중이다. 이거는 그 건설 중인 건물 있죠. 건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을 아직 완공도 안 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다 완공돼서 사용한다. 이때부터 감가상각 자산이다. 다만 일부를 완성하여 사용한다는 경우, 사용한다는 겁니다. 일부를 완성해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감가상각 대상이다. 뭐 한 10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1층만 일단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1층 그 부분은 감가상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이 상각부인액 있죠. 감가상각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각부인액은 그 3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송금 불산입한다. 그리고 차기 이후 사업년도에 시인 부족액이 발생하거나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송금 추인한다. 이거 맞는 지문이죠. 이거는 뭐 세무회계 공부해 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는 지문입니다. 4번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한다. 이거 배웠죠? 결산조정사항. 회사가 장부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만 세법상 한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시인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시인 부족액을 송금으로 산입하는 세무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송금으로 산입할 필요가 없겠죠? 송금 산입하면 그만큼 세법상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니,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세무회계상 중요할 수도 있다. 5번 각 사년도 감가상각 시분은 개별 자산별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이거 맞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자산의 상각부인액과 다른 자산의 시인 부족액은 서로 상기할 수 없습니다. 각각 별도의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거를 상기해버리면은 아주 뒤죽박죽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자산별로 건물에 대한 상각부인이 나온다. A 건물 상각부인액, 그러면 B 건물 시인 부족액과 상계 못한다는 겁니다. 뒤죽박죽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상계하면 안 된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3번 법인세법상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로 버는 것이 아닌 것은 이다. 1번 제조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제조경비 아시죠?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원가관리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제조경비입니다. 이 제조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이거는 나중에 제조 원가로 대체되고 그 판매부는 매출원가, 미판매부는 기말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갑니다. 그럼 이 제조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이거는 당연히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정기 오류 수정 손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했다. 이익잉여금 감소는 순자산 감소입니다. 이익잉여금 감소, 이건 순자산 감소. 항상 이거를 기억합니다. 이익잉여금이 감소된다. 그럼 순자산이 감소된다. 근데 순자산 감소는 송금 항목입니다. 송금 항목. 순자산 감소, 송금 항목이기 때문에
세법상 송금 산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송금 산입 기타 이익, 그러니까 그 지문에 이익잉여금 감소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송금 산입 기타의 세무조정을 일단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자산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있죠? 이익잉여금 감소를 처리한 감가상각비. 그러면 송금 산입 기타의 세무조정 한다. 그리고 이거는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로 본다는 겁니다. 세법에서는 이것도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로 봐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한다 라는 겁니다. 3번 기업 회계상 손상차손을 계산한 경우입니다. 이 손상차손 아시죠? 손상차손 이거 중급회계 보면 잘 나옵니다. 이 손상차손을 계산한 경우 이것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걸로 본다. 어차피 이것도 비용 처리한 경우죠. 비용 처리한 경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도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로 본다. 같은 걸로 보고 세법상 상각 범액만큼만 송금으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한다. 그러니까 회사가 손상차손을 계산한 경우 세법상 그 한도액만큼만 송금 인정되고 나머지는 송금 불산입 유보로 한다는 겁니다. 4번 자본적 지출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소액 수선비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자본적 지출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즉시상각 의제죠. 그러니까 이것도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5번 판매 개선 목적으로 특수관계내에 지출한 비용. 이거는 틀린 겁니다. 이거 틀린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로 보지 않는다. 이 판매 개선 목적이죠. 판매 장려금입니다. 이런 거는 감가상각비로 보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을 보시면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정기에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했다. 그래서 단기에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고 감가상각액을 누계액을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한다. 이익잉여금 감소는 뭐라 하겠죠? 순자산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송금산입 기타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익잉여금 감소가 나온다. 그러면 송금산입 기타 순자산 감소기 때문에 송금산입 기타에 세무조정한다. 단기에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이거 맞는 거죠? 여기 있죠?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감가상각비. 이거는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로 본다. 2번 감가상각자산이 진부와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서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손상자손을 계산한 경우 해당 금액을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로 본다. 이것도 배운 거죠? 손상자손을 계산한 경우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로 본다. 이거 있죠? 손상자손을 계산한 경우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로 본다. 3번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감가상각비로 모아 상각범액을 계산한다. 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죠. 이거를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 이거 맞는 겁니다. 4번 시설 개체 기술 낙후로 인해서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한 경우죠. 일부만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각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에 속하는 3년도에 송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송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게 과연 강제 신고 조정 사항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입하여야 한다는 게 아니라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는 이 당의 생산 설비를 처분하지 않은 겁니다. 처분하지 않고 장부상 비용 처리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원래는 처분을 해야지 그 관련된 원가를 송금 산입하지만 이거 시설 개체 기술 낙후 경우는 회사가 생산 설비를 처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를 폐기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좀 특이한 질문이죠. 5번 법인은 내용연수와 상각 방법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고해야 한다. 내용연수와 상각 방법,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한 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는 계속 적용한다. 차후의 상각 방법,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5번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지 않고 송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 송금 처리한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1번 개별 자산별로 각 3년도 지출한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소액수선비죠. 소액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다. 그 다음에 송금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세법 개정돼 가지고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바뀐 겁니다. 2번 개별 자산별로 각 3년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직전 3년도 말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5% 미만인 경우. 이거 외워야겠죠.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수선비 규정. 그 다음에 개별 자산별로 직전 3년도 말 장부가액의 5% 미만인 경우. 이건 소액수선비니까 송금 인정됩니다.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인정된다는 겁니다. 3번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서 지출하는 경우. 이것도 외워야겠죠. 3년 미만 기간입니다. 3년 이하가 아니라 3년 미만입니다.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서 지출하는 경우. 이것도 송금으로 인정된다. 4번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3년도에 송금으로 계산한 거. 이거는 이거죠.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건별 거래입니다. 거래 단위 별로. 그러니까 이게 누적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 건별 금액 해가지고 100만원 이하의 경우입니다. 이런 감가상각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에 속하는 3년도에 송금으로 계산한 경우 송금 처리한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고유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한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비 공장 있죠. 정비 공장에서 정비복을 대량 구매한다. 그러면 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지만 고유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가상각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5번입니다. 5번. 이거는 비품 처리하고 감가상각한다. 아시겠죠? 6번 보시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3년도에 비용으로 계산한 것 중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지 않는 송금 산입 항목이 아닌 것은 이러합니다. 일단 비용으로 계산한 것 중에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지 않는 것, 송금 산입 항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외워야겠죠.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 영화, 필름, 공구, 기구, 전기, 가스기구, 가정용기구, 비품, 간판, 대여, 삼용, 비디오 테이프, 음악용 컴팩트 디스크로서 30만원 미만인 것. 또 이게 중요한 게 이거죠. 개인용 컴퓨터와 주변 기기. 개인용 컴퓨터는 건별로 100만원 넘는 게 있겠죠. 컴퓨터가 200만원짜리도 있고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하면 송금 인정됩니다. 개인용 컴퓨터 이거 중요하죠. 개인용 컴퓨터는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송금 인정된다.
그러니까 감가상각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비품하고 소모품을 구분한다는 거죠. 이 비품이 있고 소모품이 있습니다. 소모품. 비품은 감가상각한다. 감가상각을 한다는 겁니다. 소모품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용 처리한다는 겁니다. 이 비품은 내용 연수가 1년 이상. 소모품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사무용품, 그 다음에 일상용품 이런 거 있죠. 비품하고 소모품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비품, 우리는 비품이라 하니까 비품을 사무용품으로 생각하고 감가상각 안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품은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 한다는 합니다. 비품 이거 외워야 됩니다. 비품하고 소모품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6번, 5번 보시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 이거 외워야 됩니다.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 개시 확장을 위해 취득한 경우에는 이 감가상각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죠. 고유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한 자산 이거하고 사업의 개시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 이거는 감가상각 한다는 겁니다.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경우에도 감가상각 한다. 그다음 7번 보시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 A 20기 3년도 수선비와 소모품비 개정 내역이다. 법인세법상 즉시상각 의제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금액으로 오른 것은죠. 즉시상각 의제 규정입니다. 즉시상각 의제 규정에 적용되는 것. 1번 본사 건물 피난시설 설치비 피난시설 설치비를 만들었다. 피난시설을 만들었고 이때 들어간 비용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다. 감가상각 한다는 겁니다. 700만원 아시겠죠? 자본적 지출 가치 증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가치 증가. 수선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죠. 수익적 지출 이거는 현상 유지. 이거 두 개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이 피난 시설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가치가 건물 가치가 더 늘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기계장치에 대해서 2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실시하는 수선을 위해 지출한 겁니다. 이거죠? 3년 미만의 기간입니다.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서 지출하는 경우 이 경우에 송금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700만원 뭐 기계의 성능이 향상됨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상태가 좀 안 좋아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다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입니다. 주기적인 수선을 한다. 그럼 이거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3번 사업 확장을 위해서 개인용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그 취득가액을 소모품비로 계산한 경우 배웠죠? 이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를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 송금을 인정한다. 이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해서 소모품비 비용 처리한 경우죠. 이런 경우 송금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감가상각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은 3번이겠죠. 8번 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이 아닌 것은 입니다.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좀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시킨 경우 가치 증가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자본적 지출이다. 2번 재해 등으로 인해서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기계, 설비의 복구. 재해는 그겁니다. 홍수, 지진 이런 거 있죠. 천재지변 이런 거 때문에 전혀 가치가 없다. 본래 멸실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다시 복구시킨 경우죠. 이거는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3번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이거는 가치 증가죠.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 4번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유리의 삽입. 이거 좀 이게 두 개 헷갈립니다. 2번하고 4번하고. 재해를 입었다. 둘 다 재해를 입었는데 하나는 멸실 훼손되어 본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의 복구. 이거는 자본적 지출. 근데 외장에 복구해가지고 도장, 유리 삽입. 이거는 수익적 지출입니다. 두 개가 헷갈린다는 겁니다. 외워야겠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빌딩에 있어서 피난시설의 설치. 이거는 자본적 지출이다.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시부임 계산 시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감가상각한다. 이거 맞는 거죠? 자본적 지출액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중고백에 보시면 이거 바로 알 수가 있어요. 2번 법률에 의한 평가 증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한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법률에 의한 평가증. 3번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시가 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한다.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면 시가죠. 시가를 취득가로 한다. 3번이 틀린 겁니다. 이 시가 초과액도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감가상각한다는 거면 그만큼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이런 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 초과액은 감가상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입금 산입 뭐 상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겠죠. 4번 보시면 장기 할부 조건으로 자산을 매입하여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계산하는 경우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거 당연한 거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나중에 이자 비용 처리하는 거고 나머지 금액은 감가상각한다 하는 겁니다. 5번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고가로 매입하여 취득가액과 정상가액 차액은 기부금으로 의제되는 경우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거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가 아니에요. 시가가 아니고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세법상 내용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법인은 영업을 개시할 때 기준 내용연수의 75%에서 125%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영업 개시에 속하는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이거 맞습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2번 보시면 자산별 업종별로 적용한 신고 내용연수 또는 기준 내용연수는 그 후 3년도에 있어서 계속해서 적용한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한번 신고 내용연수 한다. 그러면 계속 적용한다는 겁니다. 3번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 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마모, 훼손이 현저한 경우 기준 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직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는다는 겁니다. 얻어가지고 내용연수 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보세요. 한번. 이거는 객관식 말문제로 한번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4번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이거 중요한 건 이거죠.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 그러니까 잔존 내용연수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세법은 내용연수 신고를 하죠. 그 뭐 신고 내용수 아니면 뭐 기준 내용연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 요소를 적용하는 거지 뭐 잔존 내용 요소 이런 거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4번 맞는 겁니다. 기존 건축물의 내용 요소를 적용한다. 잔존 내용 요소 적용하지 않습니다. 5번 내국 법인이 매도 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존 내용 요소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취득한다. 이거는 매도 법인이 아니죠. 자기가 자산을 취득한다.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 취득한 법인 있죠. 그 법인의 기준 내용 연수의 50% 이상 경과됐는지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법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취득한 경우 매수법인 있죠. 매수법인. 매수한 법인, 그 법인의 기준 내용 연수 50% 이상 경과됐는지 본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매도 법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준 내용 연수의 50%에 상당한 연수와 기준 내용 연수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한다. 수정 내용 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이게 매도법인이 아니라 매수법인입니다. 매수법인의 기준 내용 연수의 50% 이상 경과됐는지 해가지고 중고자산의 인지 봐가지고 수정 내용 연수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11번 보시면 감가상각시 잔존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금액에 대해서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1,000원은 비만 계정이죠. 자산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 감가상각이 끝나서도 이걸 처분하면은 이익 볼 수가 있어요. 그 고물상에 판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 수출할 수도 있죠. 고속버스도 다른 그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에 수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이 감가상각이 종료됐다 해가지고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가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목적으로 자산 관리 목적으로 비만 계정 1,000원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리면 이제 비만 계정 없어지는 거죠. 2번 정률법에 의해서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한다. 이거 맞는 겁니다. 정률법은 그 계산식 때문에 0으로 하면 안 돼요. 잔존가액을 0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미상각 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 5% 이하가 되는 3년도에 상각 범위액이 계산한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3번 정액법에 의한 상각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 자산의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5%로 한다? 이게 아니죠. 0입니다. 왜냐하면은 잔존가액을 회사가 정하면은 자기 회사가 마음대로 잔존가액 정하니까 과세 관청하고 마찰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잔존가액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잔존가액 측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은 정액법은 0이다는 겁니다. 정률법 같은 경우는 그 계산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득가액 5%를 잔존가액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비만 계정은 송금에 산입하여 소멸시킨다. 이거 배웠죠? 자산 관리 목적으로 비만 계정 1,000원을 남겨둔다는 겁니다. 5번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비만 계정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 12번 보시면 법인이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상각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거 외워야 됩니다. 신고기한 내에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 이 건물은 정액법, 기계장치는 정률법.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사용수익 기간 동안 균등상각. 그러니까 5년이 아니죠. 이거 틀린 겁니다. 3번. 주파수 이용권은 사용기간에 따른 균등상각. 개발비는 무신고한 경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5년간 균등상각. 여기서 중요한 게 사용수익 기부자산이죠. 이거는 금전 이외의 자산을 법정 기부금 단체 또는 지정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 당의 자산의 장부가액, 이거를 사용 수익 기부 자산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당의 자산의 장부가액. 예를 들어서 이 국가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다. 그리고 사용 수익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그 건물 있죠? 그러니까 건물 신축할 때 이 업자 있죠? 업자, 그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는 거예요. 돈 들여가지고. 그리고 그 기간 정해가지고 사용 수익한다. 예를 들어서 축구장 있죠? 국가 소유 토지에 예를 들어서 뭐 FC 서울인가? 아니, 축구장을 지어가지고 20년간 사용 수익합니다. 그러면 그 사용 수익 기부 자산에 대해서 그 장부가액 있죠? 장부가액. 그 장부가액에 대해서 감가상각한다. 건물 장부가액을 사용 수익 기부 자산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 법인세법상 상각 범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입니다. 정관상 사업연도가 1년이지만 사업연도 변경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상각 범위액은 1년분 상각 범위액에 해당 사업연도 올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거 맞는 겁니다. 2번. 정액 범위 경우 상각 범위액 계산 시 세무상 취득가액에는 정기 전의 즉시 상각 의제액과 단기 즉시 상각 의제액을 모두 고려한다. 이거 맞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3번.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상각 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입니다.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중요한 거 이거죠?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입니다. 취득한 날이 아니에요.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4번. 정상적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환산 내용 요소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6개월인 경우, 예를 들어서 6개월인 경우 환산 내용 요소를 적용한다. 환산 내용 요소는 사업연도가 6개월인 경우 환산 내용 요소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환산 내용 요소는 신고 내용 요소의 11을 곱하고 사업연도 월수로 나눈 금액을 한다. 그러니까 사업연도 6개월인 경우 곱하기 12 나누기 6 하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환산 내용 요소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4번. 법인이 감가상각 방법 변경 승인을 얻은 경우 상각 범위액은 세무상 미상각 자산에게 당초 신고 내용 요소에서 경관 내용 요소를 차감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한다. 이게 아니죠? 당초 신고 내용 요소를 한다는 거지. 그 단존 내용 요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